선생님 어제 강의 노트를 밴드에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칠판 판서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거나 그때 좀 컨디션의 난조로 인해서 수업에 좀 집중하지 못했다 친구들은 그거 노트를 좀 참고해서 제발 참고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좋고 여러분들이 좋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어서 가봅시다. 우리 월요일에 수업을 화요일에 수업했었나요? 중복 조합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그 방정식의 정수 해의 개수 이런 거 구했었죠. 그러면서 똑같은 홍삼 캔디 9개를 막 나누어 준다. 뭐 이런 상황을 아마 설명을 했었을 거야. 네. 그렇게 예를 들어 놓고 문제를 풀어봤었어요. 그게 25페이지에 있는 예제 1, 문제 3 그런 애들이었죠. 아마 우리가 거기까지 문제를 풀었던 것 같네요. 자, 오늘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중복조합의 그 맨 끝 문제 4번 25쪽 아래에 있는 3부터 한번 가봅시다. 사실 이 얘기는 다음 단원 이항 정리와 좀 연관성을 맺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한번 가보자. 이번 시간에 좀 칠판에다가 뭘 정리를 좀 할 거라서 화면은 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까? 자, 다항식이 있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항이 전개했을 때 식이 몇 개나 나오냐 그 개수를 찾는 문제고, 혹시 예습을 혹시 했던 친구들 뒤에 보면 이항 정리에 가면 앞에 붙어 있는 항의 개수가 얼마냐 뭐 이런 걸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 이항 정리와는 다른 얘기야. 개수가 아니라 전개했을 때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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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항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겠죠. 그게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달라는 뜻이에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의 항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간단한 예로 그냥 같이 접근을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더 쉬운 걸로 할게요. a 더하기 b 두 개만 놓고 세제곱까지만 합시다. 이거 우리 사실 공식을 아니까. 자, 얘는 사실 전개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얘의 경우에는 항의 개수는 4개인 거지. 저 개수를 세라는 뜻인 거거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뭐 중학교 때 공식으로 외우고 있었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만 조금 들이면 이거 실제로 전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아. 근데 항이 더 늘어나거나 지수가 커지면 직접 계산할 수는 없단 말이죠. 하지 않고 개수가 몇 개인지를 좀 빨리 찾아보자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걸 이렇게 해볼게요. 한 두세 줄만 나열해 보면 될 거예요. 거듭 제곱이라는 건 똑같은 걸 여러 개 곱한다는 뜻이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그 다음 잘 생각해 보면 전개를 한다는 건 뭘 하는 짓이냐? 요 괄호 안에서 문자 하나를 뽑아서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 전개할 때 중학교 때 잘 떠올려봐. 중학교 때 다 반에서 공부 잘했잖아, 너네. 그지 않니? 중학교 때 다 잘했잖아요. 그때 우리 이렇게 했었잖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다 선 그어서 우리 해봤잖아요. 이렇게도 곱하고 이렇게도 곱하고 해봤잖아. 그러니까 다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도 꺼내서 A랑 곱해보고 A 꺼내서 B랑도 곱해보고 막 곱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 뭉뚱그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각 괄호 안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이렇게 골라내는 거야. 빼내는 거야. 아무거나 곱하고 싶은 거 하나를 너 나와 A, 너 나와 A, 나와 A.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꺼냈어. 그럼 얘네들을 곱해서 A 세제곱이라는 식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얘인 거야. 근데 이건 별로 재미가 없고, 자, 만약에 맨 끝에서만 B가 나왔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지금 얘는 A가 2개, B가 1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괄호 안에서 문자를 아무거나 랜덤으로 뽑아내고 그걸 곱하면 항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뭐지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A가 2개, B가 1개 나오는 경우가 얘 말고 또 있다고요. 그치? 첫 번째 괄호에서 A를 뽑고 여기서 B가 뽑히고 세 번째에서 A가 뽑혀도 여전히 곱하면
A 제곱 B야. 똑같아. 여기서 B가 나오고 여기서 A, 여기서 A가 나온 경우도 결국 곱셈을 하면 A 제곱 B.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세 가지의 경우가 더 이상은 없거든? A가 두 개고 B가 하나인 경우가 얘네 말고는 없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전부 다 얘네들은 똑같은 A 제곱 B라는 똑같은 항을 만든다는 거지. 세 번 나왔으니까 앞에다가 계속 3을 쓰는 거잖아. 뒤에 가서 배우게 될 이항 정리는 이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항의 개수를 구하는 거거든. 몇 종류가 나오냐 그걸 구하는 거는 다른 얘기야. 자, 어쨌든 나왔어요. 아, A제곱 B라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항을 이렇게 세 종류로 나오는 거구나. 근데 어차피 얘는 그냥 3A제곱 B라는 하나의 항인 거거든. 그러니까 언제 A가 뽑히고 언제 B가 뽑히는지 그런 순서는 중요하지 않구나. 그러면 저 위에다가 한번 구분해볼까? 그럼 도대체 항의 개수는 어떻게 세개되는 거냐? 첫 번째 얘는 세 개의 괄호에서 문자를 슉슉슉 뽑았는데 우연히 A만 3개 나온 거예요. 세 개의 문자를 뽑았는데 그냥 다 A만 3개가 나온 거야. 두 번째 케이스는 세 개의 괄호에서 딱딱딱 뽑았더니 A가 2개, B가 1개 이렇게 뽑힌 거고 다 알잖아요. 얘는 A가 1개, B가 2개 이런 식으로 뽑힌 거죠. 마지막은 B만 3개. 각각의 경우마다 한 가지의 항이 만들어진다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이제 생각해 보자.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뭐 A가 3개 나올 수도 있고 A 하나, B 2개 나올 수도 있냐. 여기 괄호 안에서 문자를 뽑아내는 작업을 한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래? 뽑았다? 몇 개 중에 뭘 가지고 몇 가지 중에서 우리는 뽑는 거야? 몇 가지. 내가 뽑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뭐랑 뭐예요? A와 B. 그러니까 내가 고를 수 있는 건 A와 B 2개인 거죠. 몇 번 뽑아냈죠? 3번. 앞에 있는 숫자, 뒤에 있는 숫자만 우리 맞추면 사실 되는 거야, 지금.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한 행동은 뭐냐? 문자 A, 문자 B 이 두 가지를 놓고 뽑았어요. 랜덤으로 뽑은 거거든. 괄호 안에서 둘 중에 하나 더 나와. 뺀 거든. 따라서 2개 중에 하나를 뽑아요. 몇 번 뽑느냐? 괄호가 3개니까. 지수가 세제곱이라서 3개니까 3번 뽑은 거예요. 이런 식이 되겠지. 자, 됐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올까 생각해야 되는데 같은 문자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중복은 당연히 되는 거지. 자, 중복은 돼. 그 다음 선택할 거 순열이냐 조합이냐 그것만 가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개의 알파벳을 뽑을 건데 자, 순열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3개를 뽑았을 때 뽑히는 순서가 달라지면 다른 항이 된다는 거야. 다른 경우. 여러분들 보세요. A와 B 뽑는 순서가 달라졌을 때 같은 항이었니? 다른 항이었니? 3개. 얘랑 지금 뽑는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배열하는 순서가 달라진 거잖아. 3개를 뽑았는데. 이때 이 세 가지가 같은 항이 됐어? 아니면 다른 항이 됐어? 항. 지금 전개식을 했을 때 생기는 항이요. 이 세 가지의 경우가 다른 항이 됐냐고 아니면 같은 항이 됐냐고. 같은 항이 된 거잖아요. 자, 움직여야 돼. 우리 지금 아침이야. 빨리 좀 차려야 돼요. 같은 항이 돼버린 거잖아. 같은 항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한 가지 경우라는 얘기잖아. 즉 순서가 바뀌어봐야 어차피 한 가지야. 따라서 배열할 필요 없다는 거지. 괜찮나요? 야, 모든 문제가 다 이런 식이잖아. 숫자 앞에 몇 가지 중에 뽑을 거니 찾고 몇 번 뽑을 거니 찾고 그 다음에 중복이 되냐 안 되냐 순열이냐 조합이냐 이걸 결정하는 거잖아. 이게 계속 연습하는 거라고. 지금의 경우는 배열하는 순서가 바뀌어도 어차피 하나의 항이야. 하나로 칠 거야. 순서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배열할 필요 없다. 중복 조합이 되는구나. 실제로 저 전개식의 항에서는 2H3 그러니까 4C3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죠. 그래서 4가지의 항이 나온다. 구할 수 있다고. 자, 지금 요거는 문제가 아니라 예시를 들었던 거죠. 그럼 이 문제 4번은 똑같은 상황이겠지. 뭐. 저 위에 있네요. 그러면 이 문제 4번의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죠. 이번엔 고를 수 있는 문자의 종류가 A, B, C 3가지야. 뽑아내는 횟수 5번. 그러니까 전개를 해서 항이 만들어진다는 건
문자의 조합이 어떻게 바뀌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A가 몇 개, B가 몇 개, C가 몇 개, 이 개수가 달라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개수를 세는 방법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A, B, C 중에서 쇽쇽쇽쇽 뽑아서 곱하는 거예요. 전개라는 건. 5번 뽑아서 곱할 거야. 어차피 곱셈을 하기 때문에 순서 상관없잖아요. 중복, 조합의 개수만큼 나온다. 가 된다는 거지. 21가지가 되나요? 저걸 실제로 전개하면 21개의 항이 쭉 만들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전개할 수는 없어, 그치? 자, 그래서 전개식에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는 상황에서 중복조합을 사용할 수가 있었네요. 알파벳을 뽑아 중복해서 뽑는 방법의 수라고 생각을 한 거지. 자, 그래서 중복조합의 예시를 하나 더 살펴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중복조합이었는데요. 자, 오늘 정리를 해 두시고요. 한 장 넘어갑시다. 오늘 해야 될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26쪽에 수학영양 플러스로 갈 거예요. 요거는 좀 쉬어가는 느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26페이지가 사실 꽤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이번에 여기를 교과서에 있는 그 왜 숫자 1번, 2번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한꺼번에 좀 설명을 같이 해볼까 합니다. 조금 여백에다 같이 메모를 해두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해보자. 이게 해보면 정리하면 칠판을 한 여기까지 다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백에 그 오른쪽 페이지 2항 정리에도 여백이 조금 있죠. 거기다 여백을 하던가 아니면 뭐 다른 종이에다가 해주면 더 좋고요. 아무튼 좀 정리를 해가면서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선생님이 이제 물어보면서 같이 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밴드의 강의 노트에는 다 올려놨으나 너네가 선생님보다 글씨를 더 잘 쓸 수도 있고 선생님보다 정리를 더 잘할 수도 있잖니? 그리고 여러분이 정리해봐야 머릿속에 좀 들어오죠. 같이 해봅시다. 자, 26쪽 수학영양 플러스에 있는 그 얘기. 접시에다가 사과를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냥 사과라고 할게요. 사과를 접시에 나누어 담는데요. 거기에 약간 어떤 단어가 지금 좀 약간 생략되어 있는데 접시에다가 나누어 담아. 그런데 어떻게 나누어 담느냐? 사과를 몽땅 다. 그걸 우리는 수능특강에서는 보통 흔히 남김없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예. 지금 이 페이지에는 그 남김없이 나누어 준다라는 그 의미가 약간 좀 이제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다 줘야 돼요. 접시 3개에다가 몽땅 남김없이 다 올려놓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런데 상황이 약간 달라져요.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접시가 있었고 구별이 안 되는 접시, 그다음 전부 다 색깔이 달라서 구별이 다 되는 접시. 우리 복도 쪽에 있는 친구들 벽에 기대지 마야 돼. 자세히 해야지. 색깔이 똑같은 접시, 구별 안 되는 접시, 색깔이 다른 접시. 책에 이 2가지가 나와 있는 거지? 자, 여기다 뭘 더 할 거냐? 앞에 봐봐. 2가지를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자,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이제 기억해야 돼. 사과 5개를 접시에 담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자, 책에는 똑같은 사과 5개를 담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2개를 더 추가할 거예요. 어떻게? 서로 다른 과일 5가지로 바꿀 거예요. 전부 다 다른 종류의 과일 5개를 하얀 접시 3개에다 담을 수도 있고 색깔이 있는 알록달록한 서로 다른 접시에다 담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따로따로 이렇게 대칭이 되게끔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야. 일단 되죠? 뭘 해야 될지는 자, 한번 가봅시다. 일단 자, 책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죠. 1번. 모두 같은 사과를 접시에다 담을 거예요. 접시에는 2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조그만 1번. 모두 같은 접시. 간단하게 쓸게요.
같은 접시 3개에다가 나누어 담는 거야.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접시 3개에 나누어 담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 자, 한번 출발해 봅시다. 남김없이라는 저 단어를 보면 일단 뭘 생각해야 된다 그랬냐면 저건 버린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김없이 다 준다. 이 얘기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안 받거나 받거나 선택할 수가 없죠. 주면 받아야 돼요. 쓰레기통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쓰레기가 들어오면 받아야 돼, 그치? 거부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쓰레기는 선택할 수 있어요. 재활용 바구니, 음식 쓰레기, 일반 쓰레기. 남김없이 나눠준다 했을 때는 선택권은 들어가는 사과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수능특강에서는 사탕한테 선택권이 있다. 지난 시간에 홍삼 캔디가 상자를 뽑는 거야. 이렇게 계속 강조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 사과가 접시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거의 모든 문제가 다 우리 이런 식의 접근을 해야 돼. 남김없이 준다. 선택은 사과가 한다. 자, 근데 잘 봐. 그 말 기억하세요. 선택은 사과가 해야 되거든. 접시를 뽑는 거야. 이제 딱 1번 와보자. 접시가 다 어떻게? 똑같은 접시 3개래요. 그럼 얘들아, 접시 3개가 똑같은데 사과가 보고 난 여기 가야지, 난 여기 가야지 선택하는 것에 의미가 있나요? 없지. 사과가 가야 되는데 어차피 접시 3개는 다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뽑는 것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막힌 거야.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확률과 통계는 말로 설명하는 게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귀 닫고 있다가 나중에 칠판 보면 저게 뭔 소린가 싶다고. 그러니까 안 돼. 같이 가야 돼, 같이. 해. 자, 다시 처음. 남김없이 단어를 봤어. 사과가 뽑는 거지? 뽑아야지! 근데 접시가 똑같아. 뽑을 수 없어요. 그럼 뽑지 말라고. 뽑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뽑는 게 아니라고요. 조합이냐 순전이냐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지. 뽑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땐 그냥 무식하게 푸는 거예요. 기억해. 이게 그냥 루트예요. 이렇게 푸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세요. 뽑아야지 라고 봤는데 뽑을 수가 없네. 자, 뽑지 말자.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가다로 가자. 팁을 알려드리면 노가다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것들 이렇게 떠올려 보면 다 순열 조합은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는 거였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만 뽑는 게 아니었지. 그래서 그래요. 뽑는 게 아니네?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일 거야, 아마. 근데 그걸 풀려면 일단 노가다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잘 봐봐. 5개를 그냥 3개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냥. 그쵸?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라고. 다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볼까? 나는 한 접시에 그냥 나 혼자 다 먹어야지 해서 500으로 나누는 경우 있다. 다 세라고. 그 다음 뭐가 있을까? 사과를 4개 담고 하나 주고 얘는 안 주고 이런 거 생각해보자. 그래서 막 찾는 거야. 할 수 있잖아. 또 있을까요? 접시 2개에다 담는 거? 3개? 2개? 0개.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엔 이제 다 담아볼까? 3개, 1개, 1개. 2개, 2개, 1개까지도 있네요. 그리고 보면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찾으면 되는 거지. 근데 많지 않다고. 딱 5가지 경우에요. 답은 5개야, 그냥. 그냥 이렇게 찾고 끝나는 거예요. 같은 것이 순열이고 뭐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어차피 사과 똑같은 5개야. 그냥 3개의 봉지에다가 나눠 담기만 하면 된다고요. 구별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냥 5개를 세서 바로 계산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럼 어떨 땐 저렇게 무식하게 세고 어떨 때는 계산하냐? 설명해 줬잖아요. 뽑는 경우와 뽑지 못하는 경우의 차이라고. 자, 됐어. 자, 2번째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이번에는 접시의 색깔이 알록달록해요. 노랑, 빨강, 파랑 접시야. 서로 다른 접시예요. 그럼 이제는 어때? 사과의 입장에서 뽑을 수 있죠. 뽑아도 되는 거야. 이제는 고를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거잖니. 홍삼 사탕이 상자를 고르는 경우. 그거네요. 자,
뽑자. 접시가 3개니까 나는 3개의 접시 중에서 하나를 뽑을 수 있어. 사과들이. 사과는 5개. 5번 뽑자. 중복해서 접시를 막 선택하겠죠? 중복이야. 조합과 순열을 가르는 건 어디에 있었다? 뒤에 있는 숫자를 봐라. 기억나요? 그럼 지금은 조합이냐 순열이냐? 지금은? 사과 5개의 성질을 봐야 돼요. 사과가 다 모양이 똑같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노랑 빨강을 뽑으나 빨강 노랑 뽑으나 순서가 바뀌어도 어차피 하나씩 담기는 건 똑같다. 계속 반복된 설명이죠. 그래서 지금 중복 조합이 되는 거야. 자, 마지막 조합과 순열을 가르는 건 뒤에 있는 숫자에 있다. 이 뒤에 있는 숫자 5개가 다 똑같은 거면 조합이 되고 이 5개가 전부 다 다르면 사탕의 맛이 다르다. 이렇게 바뀌면은 다른 경우가 되죠. 상자에 들어가는 맛이 딸기, 사과가 바뀌면 다른 거지. 이때는 순열이 되고. 뭐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지금은 똑같은 사과니까 3H5가지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요거는 이제 중복조합에서 했었던 얘기니까 단순하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네, 좋아요. 여기까지가 그 교과서에 있는 수학영역 플러스 내용이야. 그럼 우린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자는 거죠. 하나 더. 옆으로 가보죠. 2번째. 사과를 바꿀게요. 서로 다른 과일 5개로.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 거면 상관없고, 멍 때리고 있는 거면 같이 따라가려면 써보는 게 좋고, 나중에 정리하셔도 좋은데, 일단 같이 해보자. 자, 바뀌었습니다. 서로 다른 과일 5개예요. 똑같은 상황으로 갈 겁니다. 첫 번째, 같은 접시 3개. 네, 그리고 여기는 서로 다른 접시 3개.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을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밑에 거부터 먼저 할게요. 서로 다른 접시 3개인 것부터 먼저 할게. 자, 똑같아요. 과일이 접시를 뽑는 문제야. 남김없이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뽑을 수가 없네. 하지만 얘는 뽑을 수가 있더라. 요거부터 합시다, 우리. 그럼 얘랑 무슨 차이가 있나 생각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과일이 서로 달라요. 얘는 똑같은 사과였는데 얘는 다르다고. 똑같아. 뽑습니다. 자, 3개 중에 하나 뽑아야지. 5번 뽑아야지. 접시는 중복해서 뽑을 수 있고 달라진 건 뭐다? 서로 다른 과일 5개. 5가지 맛 사탕. 따라서 가운데 뭐가 돼야 돼? 순열. 중복, 순열. 그죠? 종류가 달라졌기 때문에 사과, 딸기 주는 것과 딸기, 사과 이렇게 주는 것은 다른 경우가 된다는 거지. 그렇죠? 맛이 바뀌었잖아, 두 사람이. 다른 경우. 근데 얘는 바뀌어도 똑같은 경우. 그래서 조합. 자, 잘했어요. 3파이 5라는 건 잘 나왔어. 이제 문제는 얘거든. 미리 말하면 얘는요. 약간 교육과정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살짝 애매한 경계에 있어요. 그 예전 확률과 통계 교과서, 예전 시대에 배우던 교과서에는 그 분할이라는 단원이 분명히 있었거든. 근데 그게 지금 교과서에서는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단원에 들어가 있던 내용인데, 그럼 이제 안 배워야지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선생님도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다 있어, 이게. 그리고 내용을 보면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까다롭긴 한데 어차피 얘랑 좀 비슷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냥 해두자는 거죠. 약간 애매해. 교과서에 있나 없나. 자, 해봅시다. 그렇게 선심 쓰듯 이해하면서 고마워요. 해봅시다. 자, 가자. 똑같아요. 같은 접시 3개라서 뽑을 수가 없었어? 뽑을 수가 없네? 그럼 일단 생각은 그럼 일단 쭉 나열해보자. 그리고 나서 풀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겁니다. 자, 가봅시다. 일단 이렇게 생각했어요. 몇 개씩 담을 건지 먼저 생각해보자. 왼쪽처럼. 자, 한 접시에 5개 다 담아야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접시가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이 5개의 접시를, 이 과일을 여기 담을까 여기 담을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젠 뭘 해야 되느냐? 아까는 한 가지로 땡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물론 지금은 그렇지만 과일이 5개이기 때문에 어떤 과일이 요 숫자에 들어가는지도 정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의미 없지만 사실 얘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5개의 과일 중에서 5개를 뽑아서 여기다 넣어야지 라고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내가 과일을 4개 넣고 하나 넣고 0개 넣고 하는 두 번째 방법을 생각했어. 그럼 봐봐. 아까는 그렇게 넣는 거 한 가지 방법으로 끝났어요. 똑같은 사과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 오렌지, 사과, 배, 포도, 망고.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과일들을 4가지에다가 넣을지, 어떤 과일을 요 하나에다 넣을지 정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옆에 이게 들어가 있죠. 그냥 뽑는 거지 뭐. 5개의 과일 중에서 4개의 과일을 뽑아서 여기다 넣어주자.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여기로 들어가겠죠. 이런 파란색 경우의 수가 곱해져야 된다는 거야. 그 차이예요. 왼쪽과 오른쪽은. 자, 그럼 또 얘도 똑같이 해야죠. 3개, 2개 담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럼 3개, 2개 담는 법 마찬가지. 5개의 과일 중에 3개를 뽑나요? 이거지. 넣어요. 나머지 2개는 자동으로 얘가 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이때는 경우의 수가 하나가 아니라 파란색 그 조합의 개수만큼 만들어진다. 왜? 과일이 서로 다르니까. 자, 이제 또 아래 똑같아. 3개, 1개, 1개 담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얘도 일단 5개 과일 중에 3개를 뽑고, 혹시 지금 화면에 나 나오니? 여기는? 여기는? 여기 나와? 이렇게? 얘는 나오지? 예. 네, 됐어. 난 안 나와도 되지. 자, 네. 같이 정리해 놓으면 이제 할 수 있어. 지금 당장 뭐 이걸 야, 이렇게 푸는 거야. 공식을 외워. 예, 이거 아니야. 자, 봅시다. 예. 5개 중에 3개의 과일을 뽑아서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과일 2개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또 2개 중에 하나를 여기다 넣어야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이제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데, 뭐가 문제예요? 2개의 과일이 있는데 어차피 접시에다가 하나하나 담을 거거든?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를 뽑아버리면 뽑힌 과일이 여기, 안 뽑힌 과일이 여기. 근데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반대가 될 수도 있지. 자, 2C1로 여기다 넣어줬잖아. 근데 예를 들어 사과랑 배가 남았어. 사과가 뽑혀서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이번엔 배가 뽑혀서 배를 여기다 넣어놨어. 어차피 접시 구별이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담아놓나 이렇게 담아놓나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이건 조심해서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접시에 과일의 개수가 똑같을 경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있고 이게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2C1 했으면 뒤에는 사실 곱셈이 돼야죠. 나눠줘야 된다고. 이 벡토리얼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왜 나눠주냐? 같은 접시에 같은 개수만큼 있기 때문에 숫자 같잖아.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얘랑 얘랑 개수가 같기 때문에 중복돼요. 이렇게 그래서 반으로 나눠준 거야. 근데 아예 계산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5개 중에 3개를 뽑았으면 나머지 2개는 알아서 그냥 쪼개서 탁탁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경우의 수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굳이 계산한다면 이렇게 나눠줘야 한다는 거. 같은 개수만큼. 그리고 한 줄만 밑으로 내릴게요. 자, 그 다음 5번째 케이스는 2개, 1개 구하는 이 경우예요. 똑같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과일을 뽑읍시다. 5개의 과일 중에 2개 뽑고 나머지 3개의 과일 중에 2개 뽑고 하면 2개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 들어가고. 괜찮죠? 네. 여기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처음 2개와
두 번째 2개. 이렇게 2개씩 뽑았잖아.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중복돼서 바뀔 수 있죠. 첫 번째 1라운드에 선택된 애들이랑 2라운드에 선택된 애들이랑 똑같이 2개씩이거든. 이게 그대로 이렇게 뒤바뀔 수 있단 말이야. 같은 경우라고요. 어차피 접시에 담는 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자, 설명이 길었는데 따라서 서로 다른 걸 5개를 같은 접시에다가 나누어 놓는 경우는 이 파란색 계산식 5개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분할이라고 하는 그 전 교과서에 있던 내용인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기로 합시다. 이걸 뭐 더 이상 더 어렵게 끌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구나. 자, 아까 두 번째 케이스는 구해놨었죠? 서로 다른 접시 3개에다가 과일 5개를 배열할 때는 이제는 뽑을 수 있다고. 접시가 다르기 때문에 3개의 접시를 5번 뽑는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순열로 뽑는다. 됐니?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왼쪽 2개는 교과서 26페이지에 있던 거, 여기는 없는데 짝을 지어서 정리해 본 거. 우린 지금 4개의 문제를 풀었어, 얘들아. 자, 그럼 여기다가 옵션을 하나 걸어서 8개의 문제로 만들어 볼게요. 이제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옵션을 겁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만약 빈 접시가 없도록 배열한다면, 여기도 빈 접시가 없도록 배열한다면, 전부 다 이 4가지 경우에다가 다 여기도 빈 접시가 없도록 한다면, 여기도 빈 접시가 없다면, 과일을 접시에 나누어 담을 건데 이제는 전부 빈 접시가 없게끔 다 넣어줘야 돼요. 그 경우의 수를 찾는 거야. 근데 보니까 2가지는 굉장히 쉽고, 하나는 지난 시간에 했고 홍삼 캔디에서, 하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잠깐 정리해보고 한번 생각해볼래? 빈 접시가 없게 배열하면 뭐가 달라질까? 참고로 위에 있는 2개는 눈으로 풀 수 있어요. 해서 한번 생각해봐. 잠깐 시간 줄게. 빈 접시가 없도록 한다는 눈에 보이는 걸로 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위에 거 2개는. 1분 후에 합시다. 위에 거는 쉽죠? 사과를 접시 3개에다가 나누어 담았는데 빈 접시가 생기면 안 되는데, 어차피 나누어 담는 방법 다 여기다 써놨잖아. 그럼 그 중에 뭘 찾으면 돼요? 빈 접시가 없다는 건 숫자가 0이 아니라는 거야. 그치? 찾으면 되죠. 그래서 2개네요. 네, 이거밖에 없는 거야. 끝. 3개, 1개, 1개 담거나 2개, 2개, 2개 담거나 이거예요. 그쵸? 오른쪽 얘도 마찬가지지. 빈 접시가 없게 한다는 건 0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결국 요거 2가지네요. 위에 거는 눈으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미 우리가 담는 방법을 다 찾아서 나열해 놨기 때문에 그 중에 되는 것만 고르면 되잖아. 0 있는 거 빼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3개의 접시에 전부 다 과일이 담긴 경우가 되겠죠. 요 2개의 합. 자, 요 2가지는 눈에 보여.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이 경우. 접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뽑아야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요거는 우리 그 방정식의 해의 개수 구하는 문제에서 했었는데, 뭐예요? 그냥 같은 사과 5개를 그냥 나누어 준다는 건 의미 아닌 정수 해의 개수를 구하는 거였고, 빈 접시가 없게 한다는 건 뭐야? 빈 접시가 없다는 건 0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양의 정수인 해의 개수를 구하는 것 같다.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빈 접시가 없으려면 사과를 하나씩 그렇죠? 일단 하나씩 올려놓고 나서 풀자. 따라서 그럼 이 경우에는 간단하네요. 접시는 3개고 사과가 몇 개 남았다? 네, 하나씩 올려놨으니까 2개 남았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하나씩 올려놓자. 네, 이게 지난 페이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나머지 저거 하나다. 이제. 다른 접시 3개에다가 5가지 종류의 과일을 담는 법. 요거 하나 남았어요. 자, 질문해 봅시다. 야, 그럼 얘도 접시 3개에다가 과일을 하나씩 딱딱딱 올려놓고 시작하는 건 어떨까? 예. 빈 접시가 없어야 되니까 과일을 하나씩 이렇게 넣어놓고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되니 안 되니? 왜 안 되죠, 지금은? 과일 5가지가. 야, 다시. 야, 한번 말을 놓치면 안 돼, 얘들아. 지금 이 경우 과일이 서로 다르죠? 5가지 종류의 과일이야. 그걸 접시에 담는 거야. 자, 빈 접시가 없게 한다고 해서 아무 과일이나 접시에다가 툭툭툭 올려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다르잖아. 누구한텐 골드 키위를 주고 누구한텐 두리안을 준다고요. 이게 똑같아? 아니잖아. 달라요. 그래서 하나씩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어렵네요. 이거 어려워. 어려우니까 중요하겠죠. 어려워요. 그렇게 단순하게 풀 수가 없네요. 3파이 2가 절대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접근할 거냐? 자, 얘들 가보자. 빈 접시가 없다는 건 접시 3개를 다 썼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런데 과일을 나누는 방법을 봤더니 접시를 하나만 쓰는 경우가 있고 2개를 쓰는 경우가 있고 3개를 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는 접시 3개를 다 쓰는 경우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겠을 땐 어떻게 해보자. 이미 전체 경우의 수는 알잖아요. 그럼 여기서 접시 하나만 썼던 경우와 접시 2개만 사용한 경우를 빼보자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자, 일단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여기 요만큼에다가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다 밑에 써볼게요. 아이디어는 전체의 경우에서 뺄 거야. 접시 하나만 쓴 경우. 자, 2접시 경우, 한 접시만 쓴 경우. 뭐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럼 접시 2개로 담는 방법, 하나에 담은 방법 빼면 접시 3개에 담은 방법만 남을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가자. 자, 그다음 2줄에 끝내봅시다. 일단 전체의 경우의 수는 3파이오라는 거 알아요. 됐어.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접시 2개에다가 다 나누어 담은 거다. 어떻게 하면 과일 5개를 2개의 접시에만 다 담게 할 수 있느냐? 선택은 과일이 한다 그랬잖아. 애초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과일한테 고르게 할 때. 2개만 보여주는 거죠. 접시를 2개만 보여주고 야 골라봐 가 된 거죠. 그래서 자 접시 2개만 선택하는 방법은 요만큼이겠죠. 접시를 2개만 보여줘요. 자 골라서 가. 2파이 5가지만큼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고. 일단 이렇게 가봅시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또 여러 가지가 생긴다. 왜냐하면 노란 접시, 빨간 접시, 파란 접시거든. 그중에 우리는 접시를 2개만 골라서 보여준 거지 과일한테.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아요? 네, 접시가 3가지인데 2개를 보여줬어요 과일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 3가지가 있죠. 3C, 2. 3C, 2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냥 3으로 쓰겠습니다. 3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접시 2개를 보여주는 것도. 그러면 접시 2개에 과일들이 다 올라갔을 거예요. 됐어. 그 다음 접시 하나에 과일을 다 때려 넣는 방법이 있죠. 당연히 이거는 3가지가 있겠죠. 그때는 쉽죠? 얘는 됐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전체의 경우의 수 3파이 5에서 빼겠다. 접시 2개에다 담은 경우, 접시 하나에다 담은 경우를
빼겠다. 그래,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든 친구들은 잘 생각했어요. 맞을까? 이거 지금 틀렸어요. 틀렸어. 여기까지 생각이 왔는데 여기서 틀리면 좀 너무 억울하잖니?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거야, 여기. 이거 틀렸어요. 뭐가 문제일까?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좀 약간 여백을, 공백을 좀 남겨놨죠. 미안해요. 좀 베껴 쓴 친구들은 미안한데 좀 공백이 있지.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게? 과일한테 이렇게 접시 2개를 보여줬다. 자, 골라봐. 과일한테 골라봐! 라고 한 거야. 그런데 우연히도 5개의 과일들이 전부 얘를 선택할 수 있지. 전부 얘를 선택할 수 있죠. 맞아? 그러니까 과일한테 2개를 보여준 거지 2접시를 다 써라고 말하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2파이 5가지의 저 경우의 수 중에는 접시가 과일들이 우연히도 여기 다 올라가는 경우와 여기에 다 올라가는 경우, 이 2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2접시를 썼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 빼야 돼요. 딱 2개를 빼야 돼요. 예. 방금 설명한 게 그래서 이거예요. 이 2가지를 빼야 돼요. 걔네들은 뒤에서 접시 하나 썼을 때 3가지로 뺄 거거든? 여기서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진짜 2접시를 사용한 걸 세서 노랑 빨강, 노랑 파랑, 빨강 파랑 3가지 케이스가 있다. 곱해서 2접시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경우의 수를 구하자는 거지. 그리고 하나의 접시를 사용한 방법 3가지를 빼버리면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답은 이만큼이 우리가 찾은 빈 접시 없도록 과일을 배열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자,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총 8가지의 상황의 문제들을 풀어본 겁니다. 과일이 같을 때 다를 때, 접시가 같을 때 다를 때, 빈 접시가 있어도 되냐? 빈 접시가 있으면 안 되냐? 에 따라서 8가지 상황의 문제들을 다 해결했어요. 외우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분명 이러한 상황의 유형들을 우리 많이 이제 접할 거거든. 문제 풀고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그때 저렇게 정리했었지 하는 거를 떠올리는 거지.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26페이지 수학영양 플러스였습니다. 뭐 조금 여백이 좀 지저분하고 하긴 한데 일단 자기가 스스로 정리해봐야 되고 부족한 친구들은 밴드에 있는 선생님 강의 노트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셔도 좋고 문제 풀 때 선생님 강의 노트 한 거 보면서 해도 좋고요. 아무튼 네가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고생했습니다. 좀 쉬었다 다시 가자.